자, 봅시다. 1번 혹시 확인해야 될 사람 있나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뭐가 문제지? 얘 반비례? 아니잖아. 얘 반비례 맞아, 안 맞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거, 맞아요,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 맞아요. 맞아. 왜 맞을까? 이걸 양변을 x로 나눠봐. 그러면 어떻게 되노? y는 x분의 2. 반비례 맞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거나 요 형태로 나오는 게 반비례라고 했잖아. 얘는 혼자에 있잖아요. 얘는 y는 ax 정비례 형태잖아. a가 3분의 1인 거잖아요. 그죠? 얘는 넘어가면 y는 2x니까 정비례 형태고요. 얘는요. 얘하고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 2분의 1x가 y가 얘도 정비례잖아요. 답 2번이죠. 그 다음에 2번 2번 확인할 필요 있나요? 자, 반비례 할 때 어떻게 y는 x분의 a가 되거나 y 곱하기 x, xy 보통 xy를 표현하지. xy가 a이거나 그러면 xy가 a라는 숫자는 우리가 상수예요. 상수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이 문제 내에서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러면 x, y 값이 얘를 통해서 얼마? 마이너스 4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 돼야 될까? 4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마이너스 4요. 얘는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요. 얘는요, 얼마요? 마이너스 8이죠. 그지? 너무 쉽잖아. 그지? 이거 설마 이거 틀린 사람 없겠지? 그 다음에 3번. 3번 확인해야 되는 사람 있나? 3번. 자, 3번 봅시다. 3번 뭐 틀린 사람도 있긴 한 것 같은데, x가 양수일 때 반비례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 자, y는 x분의 부호는 위로 올립시다. 마이너스 1이면 y는 x분의 a에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우리가 4분면 위치가 달라진다고 했지. 어떻게 되죠? 양수일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가 양수일 때 여기 그지? 여기는 a가 음수일 때 여기 어떻게 되노? 그래프 요렇게 되고 양수일 때는 요렇게 되잖아. 음수니까 어디? 2, 4분면, 4, 4분면 아닙니까? 그죠? 맞지? 그러면 일단 1, 4분면하고 3, 4분면은 지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x가 양수일 때요. 자, y축하고 x축 기준으로 x의 양수일 때는 y축의 오른편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알겠죠? 이쪽이면서 뭐 a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는 뭔데요? 요놈 아니야, 요놈. 맞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서 a가 음수일 때 그래프 얘잖아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몇 사분면이니? 4사분면 아닙니까? 그 답이 4번일 거 아니야.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거는 사실 뭐 이해 영역이라기보다 좌우 상하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뭐다? 오른쪽 플러스인 게 뭔데요? 플러스인 게 좌표 평면에서 플러스인 게 오른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하 기준으로는 위쪽 이게 전부 다 양수 음수는 왼쪽 그 다음에 아래쪽 x좌표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 양수되고 y좌표도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고 반대로 내려오면 작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몇 번 아니에요? 몇 번이요? x가 양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좌우를 구분하라고 오른쪽일 때라고 했는데 설명할 때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지.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쌤이 분명히 내가 지금 입으로 양수일 때, 자, y축이 오른쪽 이제 녹색으로 아까 방금 그렸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들이 집중을 안 한다는 소리야. 몰라서가 아니라 쌤 얘기를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집중하세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쌤이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 어? 열심히 하셔야 돼. 할 때는 열심히 하셔야 돼. 놀 때도 열심히 놀아야 되고. 쌤 보고 놀지 말자는 소리도 아니야. 놀면은 같이 놀 수 있지. 근데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딱 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어. 노는 것도 의미가 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쌤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 하고 빡꽁 하고 그 다음에 쉴 때는 또 열심히 쉬고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주빈아? 자, 집중합시다. 다음에 여기 4번 문제 한번 볼까? 반비례 그래프라고 했어. 자,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어. 반비례인 걸 알았으니까 일단 직선은 무조건 안 될 거야. 그지? 얘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뭐랬지? 우리가 반비례의 모양이 요런 형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부호를 빠뜨리시는데 부호 포함입니다. 요만큼의 A예요. 요만큼이. 여기가 A란 말이야. A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자, 마이너스 부호 포함하라 했으니까 음수입니다. 그죠? 아, A가 음수야. 그러면 그래프는 몇 사분면이겠다?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형성되겠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잖아. 그지? 맞지?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요것만 쓱 보고 내가 해석해낸 사실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또 여기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나 x가 양수일 때입니다. x가 음수일 때는 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y축 기준으로 왼쪽은 나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오른쪽만 볼 거야. 됐니? 그러면 어디? 이 4 중에서 오른쪽, y축의 오른쪽에 존재하는 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아니니? 그지? 그래서 얘이다 말이야. 되겠니? 되겠어요? 1, 2, 3, 4잖아. 4사분면. 그죠? 2사분면이나 4사분면이어야 되는데 나는 어디만 보고 있다고? x가 양수일 때만 보고 있다고. y축 기준으로 어디? 오른쪽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걸리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4사분면. 이해되겠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좌우 구분, 상하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갖다가 어렵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들 채점 다 했잖아, 그지? 답은 다 알고 있지? 자, 5번. 5번 혹시 해야 되나요? 5번 해야 되나요? 5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갈게요. 6번은요? 대답을 빨리 합시다. 6번. 있니, 없니? 필요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지? 지난다라는 내용이지. 자, 쌤이 지금 벌써 이 얘기는 한 대여섯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뭐뭐를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 뭐뭐의 해 또는 근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x, y에다가 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얘가 뭘 지난다?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다? 2를 어디다가? x 자리에다가 a를 어디다가? y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y에다가 a 들어갔으면 a는 뭐가 되겠니? 2분의 10이네요.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5. 그래서 a는 5. 그죠? 자, 이만큼 간단하니까 뭐야? 정답률이 91%나 되는 거야. 이게 뭐 물론 정답률이 높다고 무조건 쉽다, 정답률이 낮다고 무조건 어렵다는 아닙니다만 얼추 비슷하게 갑니다. 대부분. 정답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정답률 낮은데도 뭐야 이거 쉬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강점이 다르니까 나는 이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쌤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니들이 어렵다, 쉽다, 뭐 모르겠다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쌤은 그게 속상한 거야. 알겠니? 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 또 정답률 63%면은 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지난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x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x 1 집어넣고 y는 3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지. 틀렸다. 1번 틀렸고 1 4보면 3 4보면 지난 거 맞습니까? a가 음수잖아요. 음수면 2, 4를 지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틀렸어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x축과의 교점이 있습니까? 반비례 그래프가? 없죠? x축도 y축도 만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좌표축에 더 가깝다. 자, 좌표축에 가깝다, 멀다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제일 간단한 수를 대입을 해보세요. 자, x에 1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예요? 5잖아. 여기 나오잖아. 그지? 맞지?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 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부호는 달라도 요 꺾이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꺾이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럼 1일 때 3이잖아. 그지? 여기를 지납니다. 1일 때 3. 여기 지나요. 맞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애랑 여기서 이렇게 오는 애랑 누가 더 가깝다 멀다 표현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응?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얘가 더 가깝지. 안쪽에 있는 애가. 얘가 더 가깝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아까 2 사보면 4 사보면 지난다 했는데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죠. 올라오고 있잖아. 맞지? 올라오고 있잖아.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 얘도 틀렸단 말이야. 답 4번 아니니? 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이것도 방금 했던 지난다. 두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이 두 점의 좌표를 뭐고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야.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첫 번째 A를 찾고 그 다음에 다시 A 찾은 건 이제 식이 완성됐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고 미지수가 B밖에 없겠죠. B값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B값 찾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이것도 다 지난다니까. 이건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할 수 있겠죠? 맞지? 자, 그러면 우혁아, 네가 쌤한테 질문했던 거니까 네가 대답할 줄 알면 다른 애들은 다 할 줄 알겠지? 그지? 자, 반비례 그래프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뭐 되지? 반비례 식은 반비례 식이 뭡니까? 반비례 식의 형태 무슨 꼴? x분의 a x분의 a 이거 벌써 몇 번 했는데 이거 지금 자, 근데 이거가 9,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자, 다시 이게 왜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네. 자, 9,3분의 1을 지난다라고 했잖아. 지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x, y 대입하라고. 우리가 좌표 순서상의 앞에는 얘는 x 값이야. x 값이 얼마 집어넣어야 돼? 굳이 3이 어떻게 나와? y는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자, 그러면은 y는 3분의 1을 집어넣고 x에는 9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a는 얼마일 거야? 양변에 9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a 얼마예요? a가 3이죠. 맞지? 그럼 a가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y는 뭐예요? x분의 3 이래 된다고. 몇 번? 4번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해야 되는 사람. 자, 9번은 맞았니? 9번은 맞았니? 9번 틀렸니? 너도? 왜 이걸 틀리지? 그러면 10번은 그러니까 왜 틀렸냐고.
왜? 뭘 모르겠는데? 쌤이 지금 벌써 똑같은 문제를 한 4문제, 5문제를 지금 풀었는데. 자, 10번 모르겠다고?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뭘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봐야죠. 그래프는 눈으로 봐야죠. 눈이 없다고. 눈을 그럼 좀 그려줄까? 저 매직 갖고 와봐라. 눈 좀 그려보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앞에 봐라.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반비례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서 뭡니까? 얘 아닙니까? 얘. 얘랑 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알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뭐가 양수인데요? 오, 맞아요. y는 x분의 a, a가 양수인 거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래프를 봐요. 이거 얘가 의미 없이 나왔을까? 뭐라고? 다시 크게. x가 1이고 y가 3이다. 그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래? 이 그래프가 이 위치에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니? 이 점이라고 얘기하잖아. 어? 이 점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반비례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만데요? 네, 1,3이요. 그러면 보세요. 9번 문제랑 8번 문제가 다르냐고. 아니, 9번 문제, 10번 문제랑 다르냐고. 자, 뭐라고 했어? 반비례하고, 그래프가 뭐? 1,3을 지난다. 9,3분의 1을 지난다.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잖아. 똑같은 문제잖아. 진짜 단 1도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좌표의 값을 9,3분의 1을 줬냐? 아니면 그림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1,32야 라고 한 거랑 표현의 차이가 요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단 말이야. 응? 그러면 쌤이 얘기했잖아. 이런 문제는 뭐라고? 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뭐고 눈만 달려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니? 왜? 이 반비례 그래프가 1,3 지나네? y는 x분의 a의 1,3을 대입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a 얼마예요? a 3이잖아. 그럼 a가 3인 거 알았으니까 y는 x분의 3, y는 x분의 3 어디 갔니? x분의 3 여기 있네 5번. 끝이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푸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런 거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대단하세요가 아니야. 니들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걸 왜 내가 하려고 생각을 안 하냐고. 어?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공부 남이 해주나 쌤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 내가 니들이 시험 문제 풀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니들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걸 왜 자꾸 다른 사람 손을 빌리냐 그래. 응? 내가 알고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게 덤벼야지. 아, 모르겠어요. 자꾸 어? 부담쌤한테 질문만 자꾸 하고 니들이 뭐 풀고 모르겠는 거는 오답풀이 하면서 다시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럼 똑같은 방법을 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되지. 똑같은 문제 전부 다 연달아 다 틀리고 설명해줘도 또 모르고 그러면 누구 공부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잖아. 응? 설마 니들이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쌤 그렇게 니들이 이게 이해를 못할 정도의 재능이라고는 쌤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이건 그냥 의지 문제예요. 내가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런 마음 자체를 안 먹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응? 뚜껑 덮어놓고 그래서 다 뭐 자꾸 물건 쏟아부으면 들어가나? 뚜껑 열어야 될 거야, 이거. 응? 그러니까 좀 마음가짐을 좀 제대로 딱 먹고 그러고 공부를 하자. 제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12번. 자, 이것도 확인해야 되니? 12번이요. 네.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거 답 뭐니? 12번. 12. 우여가 얘가 왜 10일까? 이거는 문제 푸는데 1초도 안 걸리는 문제잖아. 뭐예요? xy는 10이잖아. 뭐고 이게 x좌표, y좌표 곱하면 10이래. 얘는 어딜 잡아도 10입니다. x를 어딜 잡아도 y를 어딜 잡아도 무조건 10이에요. 그죠? 그런 점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반비례 그래프 자체가. 이걸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이 선이 되는 거야. 수많은 점들이 있겠지. 그 점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게 선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그죠? 그 문제 띡 보는 순간 10. 이거는 진짜 5초 이상 하면은 이건 시간 낭비다 이거는. 뜩 보고 얘 x, y, 10 끝. 응? 좀 센스 있는 애들은 이건 1초도 안 걸리겠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할 때마다 이걸 해석해야 되냐? 아니잖아. 우리 이제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그럼 다음에 또 나오면은 뭐 이게 10이 아니라 100이었다. 그러면 뭐 보자마자 지난번에 이거 네모하면은 넓이가 xy여서 100이더라, 10이더라. 그대로 그냥 바로 적용해서 풀면 되잖아. 그지? 해봤던 문제는 응? 금방 풀 줄 알아야지. 할 때마다 막 이걸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안 집어넣었다는 소리 아니야. 13번은요? 얘는요? 얘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A하고 B를 둘 다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럼 A, B를 구하면 되죠. A, B를 구하면 되죠.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노? X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X 얼마 집어넣어야 됩니까? 네? 오, Y는요? 자,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이 직선이 이 점 5,3을 지나잖아요. 이거 5,3 이거를 뭐라고? 대입을 하시라고. 대입하시라고. 그러면 5 집어넣으면 얼마 되노? 5a가 3이니 a는 얼마인데요? 5분의 3일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 안 맞아? 그거 끝났잖아. a 나와붙잖아. 그 다음 b는 마찬가지죠. b도. b 어떻게 되는데요? 얘도 뭘 지난다? 5,3을 얘도 지나가잖아. 거쳐가잖아요. 그죠? 그럼 x에 5 집어넣고 y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b는 얼마입니까? 5, 3, 15네. a, b를 구하시오. 5분의 3 곱하기 15 약분하면 얼마? 9.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됐죠? 이거 얼마나 쉬워. 응? 정신 차리고 하면 이렇게 쉬운데. 자, 그 다음에 농도 문제는 뭐, 그래. 좀 어려워들 하는 부분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자, 300g의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30g이래요. 이 소금물 X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Y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냐? 자, 농도는 똑같을 겁니다. 농도가 똑같을 거예요. 그죠? 맞지?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이 농도인데 얘가 얼마인데요? 300에 30이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면은 슥슥 약분하면 얼마 되노? 10분의 1이지? 맞지? 그럼 y는 얼마요? 10분의 1 x. 너무 쉽지 않니? 네? 너무 쉽지 않니? 우리가 농도 구하는 공식을 모릅니까? 농도, 소금물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농도잖아. 그지? 맞지? 그죠? 어. 그니까 똑같이 하면 되잖아. 소금물은 300이야.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은 30이야. 이 소금물이라고 했으니까 뭐고? 내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놨던 소금물을 내가 요만큼 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게 바가지를 이렇게 뜬다고 해가지고 농도가 변하니? 아니야. 농도는 변하지 않아. 농도가 똑같을 거단 말이야. 그러면 농도가 같겠구나. 원래 가지고 있던 소금물과 소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도는 뭐다? 지금 내가 떠낸 소금물과 그 소금물 속에 녹아있는 Yg의 소금의 양이 비율이 같을 거단 말이야. 맞잖아. 소금물 만들어놨는데 내가 컵으로 뜬다고 얘가 싱거워지거나 짜지거나 하지 않잖아.
여기 컵에 있는 거랑 기존의 그릇에 있는 거랑 농도가 똑같을 거단 말이야.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잖아요. 쌤 컵으로 뜨면 농도가 달라져요. 이런 애들은 이 문제 풀 수 없겠지 당연히. 그것조차 모르는 학생들은. 근데 그걸 모르지는 않잖아 니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준비는 다 돼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를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근데 니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나 내가 농도를 몰랐다 그럼 농도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지?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는 작업이야. 내가 이미 아는 것들은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화성에서의 무게는 지구 무게의 절반이다. 지구에서 무게가 160인 거는 답 나왔지 않니 벌써? 네, 80. 끝이잖아요. 너무 쉽잖아, 이것도. 그지? 그래. 예? 이 약분이고 뭐고 간에 지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 주빈아. 우리가 약분이고 무엇이고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 화성은 지구에서 절반이래. 지구에서 이만큼면 화성 가면 절반 되겠네. 80. 그럼 끝이야. 쌤이 얘기했잖아. 수학 문제 어렵게 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스토리를 만드시라고, 스토리. 어? 아,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니? 그럼 나는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생각을 자꾸 하고 스토리를 만드시라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연습이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내 옆에 내 옆에 아주 똥멍청이가 앉아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걸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야야, 화성에 가면 지구보다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대. 지구에서 160kg이 있으니까 화성 가면 이게 얼마가 될까라고 니들이 물어보라고. 어? 옆에 아무도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라고.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하라고. 엄마 아빠가 준식이 좀 왜 저러노? 헛소리 하노? 좀 혼자 미친 가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 EBS에 한참 이게 이런 거 요즘도 뭐 많은 학교들에서 이런 걸 하는데 플립 러닝이라고 얘기하거든. 플립 러닝. 이게 거꾸로 교실인데요. 학생들이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설명을 해요. 이게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돼.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연습을 통해서 하다 보면 문제를 슥슥슥 보면 이게 정리가 빨리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이거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자, 좋습니다. 윤희하고 민지가 4km인 공원을 돌 때, 자, 4km의 공원을 돕니다. 여기가 4km야. 자, 윤희가 다 돈 후에 민지가 올 때 동안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은 누가 빠르니? 윤희가 더 빠르지. 맞지? 자, 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어딨니? 200, 1분에 200m를 가네, 윤희는. 맞지? 윤희는 200m를 가요. 언제? 1분에. 그지? 그러면 분속 200m니까 얘가 4km를 다 돌려면 몇 분을 가야 됩니까? 10분 가면 2km지. 20분 가면 4km지. 그러면 윤희는 한 바퀴를 도는데 20분이 걸려요. 됐나? 됐나? 자, 민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민지는 몇 분 걸리니? 얘가 속력이 얘의 절반이네요. 그죠? 맞지? 얘는 1분에 100m를 가네. 그럼 10분이면 1km를 갈 거고 4km를 가려면 40분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민지는 몇 분요?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동시에 출발하면 어떻게 되니? 야가 20분 만에 도착하고 그러고 나서 20분이 더 지나야
20분 더 지나 얘가 도착할 거니까 기다리는 시간 몇 분? 20분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17번. 17번 해야 되는 사람. 이거는 반비례 구분만 하면 되잖아. 17번 이런 거는 안 한다. 그럼 한글 읽을 줄 알면은 할 수 있잖아. 18번 봐봐요. 네? 안 된다고 이게? 17번이? 아니 글만 읽으면 되잖아. 넓이가 20이래. 대각선 길이가 x래. 다른 대각선 y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한대요? 마름모 넓이 공식부터 해보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요? 마름모에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요. 대각선 그렇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지. 대각선 얼마? x. 또 대각선 얼마? y. 에 2분의 1 하면 얼마라고? 20이라고. 됐죠? 양변에 2 곱하면 xy는 얼마입니까? 40이잖아. 그제? 반비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뭐, 이렇게 찾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글만 읽을 줄 알면은 그거 보고 그냥 식 만들어서, 아, 반비례구나? 아니구나? 판단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어렵게 라고 느끼냐 하면 이걸 골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만약에 이게 보기로 1, 2, 3, 4, 5번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반비례인 걸 찾아라 혹은 반비례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쉽게 했을 거야. 그럼 요거는 형식의 차이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알겠나? 물론 이게 그런 말이 있어. 속담에 보기 좋은 맛이, 보기 좋은 맛이란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얘가 똑같은 내용물이 밥그릇에 담겨있다, 접시에 담겨있다 해가지고 이게 내가 맛이 다르다. 그건 아니잖아. 그지? 얘가 표현만 다르지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니들 그래도 어렵다고는 얘기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근데 이게 뭐야? 기니디로 나와 있으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아씨 어렵다 이렇게 쌤 얘기하잖아. 니들은 문제를 제대로 읽고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보고 어려워 보이면 복잡해 보이면 그림 나오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려워요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고등학생 그림책 그려놓잖아? 그러면 뭐 그림 보고 해석하기 싫으니까 어려워요. 이래요. 해보지도 않고. 그림 문제가 오히려 더 쉽거든. 일반 계산하는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거의 대부분. 아닌 문제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그림 문제는 훨씬 쉽습니다. 근데 그걸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귀찮으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내가 니들한테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자습실 가서 어려워요 하고 들고 부담쌤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풀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니들이 해결하세요. 알겠죠? 네? 자습실에 선생님 있잖아. 자기주도 쌤. 그래. 무조건 가가지고 모르겠다 하지 말고 니들이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모르겠는 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세요. 알겠죠? 네? 뭐라 그러노?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모른다고 무턱대고 모른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니들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채점한 뒤에 틀린 문제 수정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그때서야 물어보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쓸데없이 니들이 노력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질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자습실에 선생님도 힘들어. 그리고 그걸 또 다 해결하기 주기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니들이 해야지. 왜 할 수 있는 거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문제 써 보고 그냥 귀찮으면 모르겠어요 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니들 실력 하나도 안 납니다. 그거는 공부가 아니야. 공부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하는 거예요. 맞잖아. 왜 자꾸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야. 질문을 하는 건 맞아.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해야 돼. 근데 제대로 접근해보지도 않고 질문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18번. 자, 18번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사람 있나? 다 되나? 넘어가도 되겠니? 19번은요? 19번은 괜찮니? 안 괜찮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안 괜찮아요. 봐, 질문을 내가 벌써 몇 번 하노? 괜찮니? 넘어갈까? 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라고. 쌤이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한다고 뭐라 하지 않다 했잖아. 어?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필요한 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봅시다. 세로 길이가 24고 부피가 4320인 직육면체가 있대요. 난 모르겠습니다. 세로가 24고 가로가 10이다. 그럼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자, 근데 세로 길이가 24래요. 여기가 24네요. 그제? 그 다음 가로 길이가 10이래요. 내 높이를 모르겠네. x로 두자. 맞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피는 어떻게 봅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지? 이게 부피인데 부피가 얼마라고? 4320이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 하나 떼고요. x는 얼마 되니? 24분의 432. 이게 얼마입니까? 10 얼마? 18입니까? 네? 그럼 약분 해야 답이 나오죠, 그래. 약분 해야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x 여기가 높이가 18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아니잖아. 그냥 그림 쓱쓱쓱 그려보고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부피구나. 부피 구하는 것 자체를 모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부피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나는 높이만 알면 되네. 높이가 얼마 들어갈까? 나누기 해보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잖아. 그지? 그지? 이런 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자꾸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덤비면 더 안 보입니다. 뭐 한번 해보지. 문제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따라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덤비셔야 돼요. 알겠죠? 수학이 원래 재미없는 과목이 맞아. 근데 그걸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재밌게 하셔야 할 만하지. 안 그래도 재미없는 과목 자체도 재미없고 어려운데 이걸 내가 접근하는 방법도 어렵게 접근한다? 그럼 더 하기 싫지. 편안하게. 이거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쌤한테 질문해보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지? 자, 20번 봅시다. 얘는요. 얘는요. 개당 291의 열량이 그래 오케이. 단팥빵 X개에 있는 열량이 이렇대. 어라?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한 개에 290이래. 그러면 두 개는 얼마일까? 당연히 그거에 두 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배는요. 세 개니까 당연히 세 배겠죠. 그러면 X개가 있으면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X개에 있는 열량입니다. 그걸 얼마라고요? Y라고 했네. 그럼 Y는 290 곱하기 했으니까 290X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끝이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Y는 X의 정비례한다. 맞나요? 맞네요. 정비례식이잖아요. Y는 AX. A가 290인 거잖아. 그지? 됐지? 자, 그 다음에 4개의 열량은 여기다 4 넣으면 되잖아요. 49, 36, 248. 야, 이거 100의 자리만 봐도 248, 800이 나와 있는데 580? 아니죠? 님 틀렸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얘는요. 290에다가 5를 곱해봅시다. 95, 45, 1450. 5개, 1450. 맞죠? 디귿. 맞다. 그럼 DD 4번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 응? 그러니까 진지하게 니들이 문제에 다가가고 이걸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수학 문제들이 니들이 생각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고. 너는 뭐 어려워, 이거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것들은 쌤한테 도움 요청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편하게 합시다. 뭐가 아야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복습 문제 마무리하시고 리피트랑 수력 충전 채점 오답까지 싹 다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노트풀이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준비물 뭐지? 개념 플러스 유형. 우리가 다음 책 1-2 책 쌤이 아까 사진 다 올려놨죠? 그거 준비하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라이트센 들고 오세요. 라이트센. 왜냐면 이제 리피트랑 수력 충전 다 끝났잖아. 라이트센 할 거야. 라이트센 갖고 오시고 책도 1-2도 준비를 해서 오세요. 일단은 알겠죠? 됐니? 네, 수고하셨습니다.